서울 2.0 버전이라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다시 재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레이트 한강은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을 비전으로 4대 핵심 전략 55개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좋은 한강의 뷰와 그리고 밤에는 그 아름다운 야경이 바라보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의도가 아니라 바로 여의도를 바라보고 있는 양대 산맥, 저의 왼쪽에 있는 용산과 저의 오른쪽에 있는 마포가 그 수혜를 다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야외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네, 봄 날씨, 전형적인 봄 날씨인데요. 햇살이 너무 따뜻해서 나른해지기도 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녁 야경에 마천루가 가장 아름다운 곳, 바로 여의도를 제가 바라보고 있어요. 여의도, 지금 우리가 한강에 대한 한강을 끼고 여의도와 용산, 마포의 이 자리는 굉장히 앞으로 어마어마한 천지개벽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짝 살펴보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요, 진성나루 인근으로 바로 한강에 선착장이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유람선과 그리고 국제 여객선이 들어설 한강 그레이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이슈가 되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한강 르네상스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에는 잠깐 한강변을 따라서 산책을 하는 어떤 한강 공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오페라 하우스 같은 서울의 오페라 하우스 같은 이런 버전들, 세빛 둥둥섬 이렇게 설치 정도만 하는 그런 버전이었다면 지금은 함께 체험을 할 수 있는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서울항인데요. 서울항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우리가 많은 여가생활과 외국인 유치를 위한 거대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짝 살펴보겠는데요. 처음으로 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국내 유람선입니다. 제주도와 여수를 갈 수 있는 유람선이 이 서울항에서 2023년 올해지요. 올해 열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2026년에는 중국의 국제선을 운항하게 됩니다. 상해와 청도 등을 오갈 수 있습니다. 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 뒤로 보이는 마포구와 용산 일대에 또 새로운 놀이거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마포의 상암 쪽에는 서울링이라는 대관람차가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이 높이는 지금 여의도의 63빌딩보다 더 높은 높이의 어마어마한 관람차가 들어선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2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서는데요. 여의도 공원에는 놀이마당과 함께 제2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서울항 여의도의 인근에 여객터미널이 들어서게 되면요, 외국인들의 유치를 위해서 국제회의장과 수상 호텔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곳이 나의 풍경으로 보일 수 있는 곳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있다면 이곳이 나중에는 지금 여의도의 야경의 마천루나 지금의 마천루의 배경도 상당히 아름답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이 강변이 아름답게 보석처럼 반짝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 한과 그 많은 여객선들, 유람선들이 있으면 그 야경은 더욱더 아름다운 움직이는 이제 무빙 야경이 될 텐데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낮에는 햇살이 좋고 좋은 한강의 뷰와 그리고 밤에는 그 아름다운 야경이 바라보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의도가 아니라 바로 여의도를 바라보고 있는 양대 산맥, 저의 왼쪽에 있는 용산과 저의 오른쪽에 있는 마포가 그 수혜를 다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서 살짝 살펴볼까 합니다. 이 아름다운 서울항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집 앞에 풍경으로 볼 수 있는 액자가 될 수 있는 곳에 아파트들이 살짝 보이는데요. 강변북로를 중심으로 지금 차들이 운행하는 게 보이시죠? 그 사이에 낮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용산에 위치한 산호아파트, 그 다음에 구릉지로 살짝 올라오면서 자이나 쌍용, 레미안 이런 것들이 보일 텐데요. 이곳은 도화동입니다. 마포구입니다. 구분이 안 되지만 이렇게 거의 구분이 안 되게 있는 이유는요, 저희가 1944년에 서대문구와 마포구가 원래는 같이 통합되어 인접해 있었고요. 서대문구 일부와 그리고 용산의 일부를 분리시켜서 마포구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의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지금 마포대교가 보이실 거예요. 마포대교로 해서 지금 마포구의 특징은 한강을 가장 많이 길게 끼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저기 멀리 보이시는 양화대교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아파트들 단지들은 웬만한 한강뷰, 남향으로 해서 여의도의 마천루를 아름답게 즐기실 수 있는 아파트들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게 지금 보면은 삼성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가 보이고요. 리버파크 웰 아파트, 그리고 그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게 작고 큰 아파트들이 위치해 있습니다만, 다시 그것은 저희가 살펴보고요. 한강뷰가 되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 곳은 앞으로 가격 상승이 굉장히 높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의 야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아름답지만 이건 고정되어 있는 야경이라고 한다면 서울항에 들어섰을 때는요, 그 아름다운 유람선들이 오고 가는 야경들은 너무 로맨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가치를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럼 우리도 그곳에 투자를 해서 그 야경을 그리고 그 가치를 산다고 생각해 보실 때 우리는 좀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마포대교를 저희는 잠시 후에 이용해서 지금 마포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시죠. 자, 출발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을 보면은 그 유명한 오른쪽에 있는 마포타워 보이시죠? 마포타워 보이시고, 그리고 지금 저 멀리 가까이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그게 호텔입니다. 호텔라루가 보이고요. 호텔라루에서의 풍경도 굉장히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갛게 이렇게 보이는 건물에 보이는 저거 불교방송이고요. 그 다음에 한신 타워가 있고요. 그래서 그쪽이 지금 그 편으로 해서 뒤쪽이 바로 도화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화동을 향해서 가는 거고요. 우리가 잠시 마포를 한번 살펴보면 마포라는 이름이 왜 생겼는지 지명에 대해서도 잠깐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지금 마포 하면은 마포라는 게 이곳에 삼밭이 있었대요, 예전에. 그래서 삼밭이 있는 강가 해가지고 마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전에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포구가 생겨난 거는 서대문구하고 용산구의 일부분을, 서대문구에서 일부, 용산구에서 일부를 떼어내어서 이렇게 마포구를 형성하고 마포구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그 한강이라는 거하고 마포구하고 굉장히 많은 그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해요. 여의도에서 이 백길 있죠? 서해백길이 이쪽에서부터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래쪽에 시흥부터 해서 여의도를 지나서 여의나루죠? 여의나루를 지나서 마포구까지 목재나 그 다음에 곡물들이 이쪽으로 운송이 되는 굉장히 중심축이었대요. 그래서 보면 마포에 보면 맛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맛집이 많은 이유가 그런 중심축이었죠. 그러니까 곡물 들여오고 그 다음에 목재 들여오다 보면은 목재에 굉장히 많은 먼지나 톱밥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탄광촌에서 탄광 광부들이 그 많은 먼지를 쐬고 나서 목이 칼칼하고 할 때 뭘 많이 먹어서 좀 예방을 했다고 하죠? 예, 돼지고기. 예, 기름진 돼지고기를 먹고 그 탄광의 광부들이 몸보신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목재를 나르다 보면은 그 쾌쾌한 그 톱밥들, 이런 먼지들을 조금 우리가 좀 털어내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우리 마포 하면은 마포 주물럭, 마포 갈비, 이게 다 돼지고기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 요리가 이 마포구에서 또 유명한 곳이 많이 있죠. 서울항하고 이 도화동하고는 딱 3분이면은 거리가 된다라는 굉장히 초인접이죠. 저는 지금 지하철을 이용해서 지금 마포역에 도착을 했고요. 마포역 중에서도 지금 3번 출구로 해서 지금 도화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나오는 개찰구에서도 바로 도화동 3번 출구 방향이 보이는데요. 굉장히 진입로까지도 가깝네요. 전 간 거리가 내부에서 좀 너무 긴 데는 한 정거장이 된다는 것도 있어서 부담스러운데, 이곳은 바로 3번 출구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도화동을 알아보러 가게 되겠는데요. 도화동을 왜 알아보러 갈까요? 네, 도화동에 굉장히 좋은 또 호재와 이야기거리가 있고 이슈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서울항 많이 알아봤잖아요. 굉장히 가슴 설레이는, 그리고 기대되는 개발들
건물들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이 평풍처럼 펼쳐지는 위치 스팟에 더 그보다 못지않은 또 개발 호재가 있고 개발이 되고 있는 진행 중인 지역이 있다고 해서 지역 탐방을 가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샅샅이 분석하러 가보실까요? 자, 출발! 5호선 마포역에 3번 출구에 위치해서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역세권 시프트 250m 반경 안, 조금 더 넓힌다고 해도 1차 역세권인 350m 반경 안까지의 도하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교통 여건이라는 것은 입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지금 마포역이지만 도하동이라는 것은 마포역과 공덕역 가운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마포역은 한 도보 5분 거리, 저희는 역세권에서 가장 가까운 1차 역세권 350m 안의 반경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포역을 기점으로 했습니다만 그래도 공덕역까지도 도보로 7, 8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쪽 역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공덕역에는 5호선뿐만 아니라 지금 6호선도 있죠. 6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최대 업무지 홍대와 그리고 상암에 또 업무지가 있죠. 상암에는 또 무엇이 들어섭니까? 한강 프로젝트 중에 서울링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들어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포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공덕역에서 선어 정거장 5분도 안 되는 위치에 서울링 관람을 하실 수 있는 게 내 집 앞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허브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항에는 국제 여객선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배로도 해외를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공항철도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종도의 비행기로도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글로벌 도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경의선은 또 우리가 용산역까지 바로 한정거장이면 되기 때문에 경의중앙선, 그래서 4개의 노선은 사통팔달 가지 않는 곳이 없다. 거기다 이미 업무지고 업무지에 우리 또 여의도와 3대 업무지 중에 하나인 여의도와 그리고 종로 일대가 바로 10분, 5분 안에 다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중심축 허브에 입지해 있는 마포구는 그렇다면은 주거지역으로서 우리나라 젊은 층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곳이 바로 이 마포구인 이유는 이러한 교통여건과 업무지와 인접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죠. 놀이문화가 생긴다는 거에 굉장히 마음이 설레이는데 그 한강 프로젝트가 이 마포구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여의도의 진성나루가 바로 앞에서 직선거리로 원효대교와 마포대교 사이에 펼쳐지는데 바로 도하동은 그곳이 평품처럼 스크린처럼 보이는 액자처럼 보이는 그런 입지라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거기에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 주변 지역이 대부분 25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이곳에 새로운 역세권 시프트라고 하는 것들 잠시에 좀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사업성 좋은 한강뷰가 전 조합원 세대가 되는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곳은 마포역 3번 출구에서 들어와서 진입해 한 250m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도하동 242번지입니다. 예, 주변을 지금 슬슬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노후도나 이런 것들 굉장히 지금 보자마자 확인하셨겠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정식 도정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명칭은요, 마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지금 도하동 안에서도 242번지 일대이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 준다는 얘기인데요. 전체 면적은 지금 42,121.30제곱미터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0%가 가능할 때에는 지상은 49층에서 지하 4층까지 이곳이 지금 주상복합으로 해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역세권 안에서도 이곳이 우리 역세권 시프트를 할 때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노후도나 아니면은 접도율, 과소필지, 그 다음에 저밀도 이용 이러한 어떤 그 맞아야 되는 적합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그만큼 얼마나 적합한지를 한번 살펴
살펴본 게 있는데요. 지금 이미 육안으로 보기에도 어떤 노후도가 30년 이상 된 곳이 30% 이상이라는 것은 아마 보셔도 확인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30% 이상 되는 노후도가 되는 곳은 전체 면적에서 77.8%를 차지할 만큼 30% 이상의 2배가 넘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소필지 부분인데요. 과소필지는 150제곱미터 미만이 지금 4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곳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과소필지 부분에 있어서는 45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45평에 단독이나 다가구가 4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곳은 88.5%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이것도 2배 정도 되는 그런 또 사업성이 되기 때문에 이곳이 특히 사업성이 700%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밀도 이용 2층 건물입니다. 이곳의 저밀도 이용 2층 건물, 높은 건물들이 많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에 대한 충족률도 50%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오래돼도 너무 높은 5층 이상이라든가 3층 이상의 어떤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다세대 이런 것들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합도가 63.7%나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어떤 재개발을 할 때 있어서의 갖춰야 되는 물리적인 요건들이 2배 이상은 갖추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화동의 가장 큰 특징은 앞으로 이곳이 계속 훼손이 되는 신축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는 10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것이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2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2년의 일몰제라는 시간 동안에 가지 않을 땐 다시 처음부터 사업이 돌아가는데, 그럴 때 계속 훼손이 돼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60% 이상의 노후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역세권에서 특히나, 그리고 업무 중심지에서는 쉽지 않은데요. 이곳은 역세권의 초역세권의 업무 중심지임에도 신축이 계속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을 물리적으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로인데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4m도 안 되는 도로들이 대부분이고요. 중심축의 도로만이 겨우 차량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축을 지을 수 없는 조건을 물리적으로 또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럼 살펴보러 가시죠. 작은 나지막한 단독 건물들인데, 이렇게 단독의 다가구도 그렇고 단독 주택들이 좀 많아야지 용적률을 나중에 가져갔을 때도 더 사업성이 있다라는 얘기라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층 이하의 저밀도 이용 건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50% 이상이어야 되는데 당연히 50%가 여기는 넘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작은 골목들 둘이 나란히 걷기도 힘듭니다. 마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로 용적률을 700%, 보통 500%까지 받아도 많이 받는 것인데요. 700%까지 받을 수 있는 거는 중심 지역의 입지에 있다라는 거, 도심의 업무지에 인근에 있고, 그리고 1차 역세권이기 때문입니다. 1차 역세권은 350제곱미터 반경 안에 들면 되는데요. 250m 반경 안에 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4년까지 350m 반경 안까지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반경이 250m여도 안전합니다. 내년이 돼도 후년이 돼도 말이죠. 더 안전하다는 뜻. 그리고 이참에 2차 역세권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2차 역세권은 지금 500m까지 완화를 해줬습니다. 한시적으로 2024년까지고요. 종전에는 350m까지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곳은 1차 역세권의 중심지역이라는 모든 조건, 그리고 노후도에 있어서도 2배 이상의 충족을 하기 때문에 700%의 용적률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러한 사업성은 종전에 하던 지주택 사업보다 훨씬 더 좋은 사업성으로 2배 이상의 어떤 사업 수지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조합원이 되실 주민들께서는 훨씬 동의율을 높게
빠르게 적극적으로 해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비 사업들이 대부분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야, 기간에 대한 소요, 얼마나 소진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대부분 노무적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는 중년들한테는 과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되느냐라는 그런 또 농담 아닌 또 비소도 하시는데요. 이곳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졌다는 거죠. 대부분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두 가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업성입니다. 대부분이 영세한 곳에 노후된 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 분담금이라는 부분을 감당하기 어려우세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많을 때도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동의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인데요. 이곳은 이미 내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거나 일부 아파트 한 채를 받고도 일부 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를 잘 해주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의 걸림돌은 대부분 종교 지역이 있다거나 상업 밀집 지역이 몰려 있을 텐데요.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곳들이 대부분은 존치구역이라는 용어로 해서 남겨져 있습니다만 이곳의 도화동 242번지 일대에는 특별히 설계된 특화 설계로 인해서 동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스트리트형 상가인데요. 잠시 후 조감도의 자료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만 49층까지 올라가는 초고층의 주상복합에 성처럼 둘러싸여 있는 길을 따라 스트리트 상가를 2층 이상으로 해서 모두 포진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상권 그리고 상가의 주인 점주나 아니면 나중에 그곳에서 임차하시는 임차인들께도 계속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지속권과 그리고 2배의 상가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 내가 영업이익 현금을 위한 어떤 임대 그리고 일부 어떤 자본을 마련하는 매각 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으로 인해서 동의율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곳을 살짝 들어가 보려 했으나 폐쇄가 됐습니다. 이미 동의율을 2022년 중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다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 목표치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미 이곳은 폐쇄가 되었는데요. 마포역 역세권 도시정비개발사업 추진위원회였던 사무실 거점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도화동에서는 동의율을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1년 안에 다 거치는 50%까지는 이미 가뿐하게 거쳤다고 하는데 가볍게 거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곳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이 좀 동의율이 거치지 않는 곳들의 특징은 너무 상업지역이 많다거나 했을 때 어떤 그 상인들의 권리라든가 그 다음에 점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익이 나오는 월세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들이 현금 흐름이 또 사라질까봐 상당히 걱정을 해서 그 부분에서 동의율이 적은데 이곳은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곳에서 특히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조합원들이 모두 한강뷰 조망권을 받을 수 있는 49층이라는 초고층의 아파트들이 들어선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동의율이 좋았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이지 않습니까? 한강 조망이 되는데 그것도 캄캄한 한강이 아니라 햇살이 좋은 전면 남향에 그 다음에 서울항 그리고 여의도의 마천루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곳을 365일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저도 도장을 찍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50%까지 그리고 현재 56%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개발 사업들이 그렇습니다만 한 가지 사업 처음부터 새로 들어간 사업들이 그대로 같은 정비 방법으로 개발을 하기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보통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모아타운이라든가 신통 이런 것들도 그냥 처음부터 모아타운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 가지 개발 방법으로 하다가 그렇게 그때 정책에 맞게 새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도화동이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데 저 또한 그랬던 이유가 한동안 이곳이 지주택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쪽은 지주택으로 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좀 들여다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이곳도 발빠르게 지주택 사업을
다시 역세권 재개발 사업으로 돌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의율도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건 이미 동의를 하셨던 분들 중에도 지주택 사업보다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 사업성을 들었을 때 훨씬 좋을 수밖에 없지요. 2배 이상의 용적률을 받는 좋은 사업, 그리고 나의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도 없는 좋은 사업인 것이니 당연히 동의를 더 빠르게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아직도 좀 예전에 생각을 했던 저와 같은 사람들은 지주택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지주택이 아니라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다시 재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가 가장 큰 특징이고, 유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도화동의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지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장점 3가지만 뽑아보고요, 마지막 인사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업성이 최고로 높다라는 거죠. 700%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성.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성은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 분담금의 부담이 없으니 우리가 동의율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말끔히 가신다 했을 때에는 동의율을 빠르게 받을 수 있어서 사업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게 2번째 장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곳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교통 입지 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향후 아파트로 환산이 되었을 때에도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화동의 242번지의 재개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의 왕 중의 왕이다. 재개발의 왕 중의 왕이다. 재개발의 왕 중의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재개발의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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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다.